하게 되면 대부분 99% 남자예요. 왜냐면 IT 업계에 종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름답고 화사한 분들 앞에서 공연한다는 것은 매우 떨리고 하시면 동시에 굉장히 감동적이고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주제는 연결과 공유의 경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살고 21세기잖아요. 21세기의 부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바뀌고 있는 세상에서 어떠한 기회를 볼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누군지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모르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에 대한 설명 좀 할게요. 저는 창업자이기도 하고요, 사업자이기도 하고요, 전문가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투자자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작가라고도 불립니다. 저는 이제 제가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잡 타이틀이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저 이름을 검색하게 되면은 뭐 이런 기업인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오토데스크라든가 뭐 오큘러스라든가 이런 회사가 나오고 있고요. 저는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만든다고 공유했었잖아요. 거기에서 더불어민주당 선거중앙에서 이제 VR 플랫폼 구축 추진 특별위원장 임명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제 IEEE라고 이게 인터내셔널 Institute of Electric Engineer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그 전자전기공학 협회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협회에서는 국제 표준화 기술을 개발도 하고 또 이제 제정을 해서 실제 기업들이 제품 만들 때 필요한 표준화 기술 만들기도 합니다. 거기에 제가 307이라는 그룹의 의장이기도 하고요. 좋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가상현실을 썼을 때에 이러한 멀미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4-5번씩 해외에 나가서 국제회의를 주관을 하고 또 합니다. 그 다음에 또 IEEE 80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쓰시는 뭐 와이파이라든가 혹은 뭐 이동통신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표준 기술을 만드는 곳이 80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거기에서 저희가 하나의 작업반을 만들었는데 거기 이제 의장 이그런 의장에서 제가 이제 대표로 뽑혀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또 저기 투자가기도 해요. 제가 이제 제가 창업했던 회사를 페이스북에게 2조 3천억 원에 매각을 하면서 약간의 번 돈을 가지고 또 젊은 사람들에게 투자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 있느냐, 이런 케이스 있죠. 자기가 총무라서 돈을 걷어서 어제 밥을 먹는 거 시킨 거예요. 돈 달라고. 근데 시간은 가는데 분명히 다 체크했어요. 카톡에. 돈은 아무도 안 주고. 시간은 가고 카페를 줄었는데 다 봤는데 체크신이 없어요. 우리 모임! 이게 모임. 스트레스 받지 말고 간단하게 회비 받자. 모임만 개설부터 입금 확인, 회비 관리까지 손 쉽게. 야, 정말 할만 나네. 디비디비요? 드리요. 이 회사가 처음 시작을 할 때에 제가 소액의 시드머니를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 투자하는 회사는요, 여러분들 이제 제품을 만들고 파실 때에 영상 만들기 쉽지 않죠? 그죠? 영상을 만들 때에 굉장히 간단하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보통 연습 맡기시면 30초, 1분에 막 몇천 원씩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소액, 몇만 원을 투자하게 되면 영상을 수가 있어요, 영상.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자기 SNS 서비스 올릴 수 있는 영상을 만드는 거고요. 제가 아까 처음 만들었던 영상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투자한 회사에 손잡고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회사에서 투자를 해봤고, 저는 이제 또 작가이기도 합니다. 제 책의 이름이 그건 내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인데,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제
그 해시코드 찾아보니까 오. 이렇게 예, 모르시는 분들이 책을 사서 우와. 스터디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저는 최근에 또 이직을 했어요. 네, 이직을 했는데 그 이직한 회사가 이제 도이치텔레콤이라고 하는 그 고객의 회사이기도 하고 미국에서는 T-모바일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만들어낸 그 캐피탈 파트너스라고 투자 전문 회사예요. 그래서 저의 그 전문 지식을 가지고 이제 IT를 투자하는 데로 갔는데 이제 거기서 저의 그 고용 계약서를 이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영어죠. 근데 요즘 구글에서는요, 요거 번역시키잖아요. 이렇게 한글로도 나와요. 제가 번역한 게 아니라 바로 한글로 번역이 나와요. 어머. 그렇죠? 물론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예. 하지만 뭐 대강 어떤 내용을 볼 수 있는지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제 연봉까지 네, 뭐 기본급여 2억에 이제 기본급여 20%가 이제 퍼포먼스 보너스를 하고 뭐 이렇게 15일까지 준다고 나왔습니다. 이게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번역이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뭐 봤을 때 큰 무리 없으시죠. 대강 이런 내용이다라고, 그죠? 요즘에 우리 그걸 살고 있어요. 자, 이 회사는 배경을 얘기하면은 그 SK텔레콤과 도이치텔레콤이 요즘 5G 하시죠, 그죠? 5G 글로벌 사업을 협력하기 위해서 합작사를 만들자라고 합의를 본 거예요. 그것이 올해 6월이고, 그래서 SK텔레콤은 투자 전문 회사인 DTCP에서 운영하는 총 3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펀드에 3천만 달러 투자한다. 그래서 서울에 DTCP 아시아사무소 신설하고 유니콘bio 가져올 것이다. 이런 것이 발표가 됐고, 그거의 일환으로 이제 제가 스카우트가 돼서 이제 일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 배경을 보면 굉장히 많죠. 동시에 하고 있는 일들이. 주로 또 동시에 저는 아메이도 하고 있어요. 네, 아메이 사업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조선일보에 제가 책이 나온 다음에 조선일보의 어수은 기자가 제 책을 읽고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관점이다라고 해서 저를 이제 인터뷰하러 온 기사거든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나오는 건데 물어봐요. 책 후반에 나온 아메이 대목은 조금 의아했다. 네, 사원복지 말고도 다른 분의 적응 있나? 아메이에 대한 다소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공개하는 이유는? 네. 보통 이제 여기 아메이 하시는 분들 계시고 아메이는 안 하는 분들 계시고 그래서 초대받아서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데 초대했는지 의문도 계시고 하시죠. 그리고 다들 아메이라고 하시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곱씹성이 있다는 것은 뭐 이렇게 기사 나오잖아요. 그렇죠? 저는 거기에서 제가 아니 왜 저기 막 그것이 나쁘냐라고 이제 내고 쓴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제가 뭐라고 썼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오늘 준비 정보가 워낙 많아서 자세한 점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메이도 하고 있다.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이 바쁘잖아요. 여러 가지 하고 있으니까 바쁜 와중에도 아메이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여러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이렇게 여러 시간을 쪼개 쓴 사람도 아메이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라는 것은 핑계. 저보다 시간 감 있을까 모르겠지만은 핑계 생각을 해요. 저 이거 끝나서 또 인천에 가는 거거든요, 바로. 자, 저는 그럼 왜 이런 상황을 하고 있는가? 네, 왜 이렇게 다방면의 일을 하고 있고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는가? 저 두 가지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키우기 위해서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이런 활동을 하면서 쌓인 역량을 가지고 뭐 어느 회사라든가 제가 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한다거나 이럴 때에 활용할 수 있는 저의 네트워크 자산이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저의 브랜드가 키워나가면 제가 찾는 사람보다 오히려 저를 찾아오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저도 찾아가지만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제가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에서 굉장히 필요한 네트워크다. 그래서 저의 자산, 물질적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예. 많은 분들은 아마 본인의 급여가 끝일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죠? 일을 하게 되면 내가 받는 수당이 봉급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봉급만이 아니라 제 본업의 다른 현금 흐름 상실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작가에서 나온 책도 인쇄술이 나오죠. 그리고 제가 투자한 부동산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 수익도 따로 나오죠. 그 다음에 제가 주식도 투자하고 있어요. 제가 한국현대에서 배당금도 받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배당으로 더 샀어요, 주식을. 예, 더 부자가 되려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현금 흐름을 갖고 있다 그러면 굳이 제가 한 가지 흐름을 끊긴다 하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가 없죠. 제가 왜 이렇게 자산에 계속 이렇게 얽매 있냐? 그 이유는 자산을 만들어 내 인생을 주체적으로 즐기기 위해서요. 네. 제가 올해 44시거든요. 네. 그러면은 아직 젊잖아요. 요즘은 40살도 젊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 삶을 주시어 즐기는 얘기는 무조건 뭐 먹고 마시고 놀자가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제 시간을 제가 원하는 대로 쓰면서 살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근데 쓰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상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시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선택들을 어떻게 했냐? 돈이 아닌 꿈과 목적을 수 있는 수단 찾아서 이랬던 것 같아요. 20세기의 내비게이션이라고 한다 그러면 아마 많은 지금 저처럼 40대를 살고 있거나 혹은 30대에 살고 계신 분들은 어머니 아버지를 써요. 전문직을 가져라, 좋은 대학을 가라, 그리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라,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좋은 월급을 받는 아들 모습을 꿈꾸시죠, 혹은 딸을 꿈꾸시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제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한 거죠. 제가 지금 2억을 받는 그 직장으로 가게 된 이유는 제가 하던 사업을 잘 말아먹었어요. 15억 정도의 제 돈을 잘 써서 잘 말아먹었어요. 제 돈 15억만이 아니라 투자금 15억도 잘 말아먹었어요. 그래서 한 1년간 신용불량으로 잘 살아갔어요. 근데 이제 다시 재기를 하기 위해 원래 제 돈이 번 돈이 있으니까 뭐 그 돈 까먹어도 먹고 사는 문제가 없으면 돈까지만 까먹은 건데 그래도 불구하고 신용도의 삶이 이렇구나 하고 1년 살아봤는데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재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새로 직장을 얻었는데 야, 너 직장인은 답이 아니라고 답한 사람 아니야? 그렇지만 제가 직장을 하는 이유는 연봉 2억 4천 패키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투자자들이 어떤 회사를 발굴을 하고 또 그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인정을 하며 그 다음에 돈 주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제가 또 창업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기회에 맞춰서 돈을 벌 수 있겠죠. 그죠? 그럼 그거를 2억 받고 일하면 좋잖아. 제가 제 돈 갖고 막 만나서 저 좀 만나서 가셔서가 아니라 제가 그 돈을 받으면서 기업도 발굴해 보면서 내 돈이 아닌 남의 돈을 투자를 해보면서 그러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택할 직업이에요. 즉 저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 제가 앞으로 가야 할 커다란 그림 속에서 이 일이 어떤 퍼즐로 올 수 있을 것이냐를 고민하면서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직을 하게 되죠. 그때마다 저한테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근데 이런 기회가 어떻게 왔느냐? 다 저의 브랜드를 키우면서 온 거예요. 제가 이걸 찾아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저한테 우리 이런 회사 할 건데 네가 와서 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스카우트를 받았죠. 자, 어떻게 스카우트를 받았느냐? 잘난 사람끼리 있으면 안 돼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경쟁이 굉장히 빡세면 이 상대방이 할 수 있는 초이스가 많아지면 그러면은 저 말고도 좋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저희 전략은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안 가는 곳에 가서 일을 하자. 상대적으로. 하지만 그 일이 남들이 봤을 때는 폄하되고 남들이 봤을 때는 좀 이상해 보이지만 합법적이고 그리고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곳을 가자. 많은 분들은 성장성이 될 것이 있다고 보긴 하지만 갈 용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곳으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20세기 내비게이션은 안정적인 라고 생각되는 삼성전자, 뭐 LG전자, 뭐 SK그룹, 현대자동차 그리고 뭐 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 이런 직장을 갈 때 됐었죠.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리스크를 테이크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이 리스크 아이템을 가져가려고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용기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저는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가게 되면 사람이 없겠구나. 그럼 나의 브랜드와 나의 어떠한 그 역량을 잘 발휘하면 다이아몬드가 석탄에 굉장히 고압수가 여러 개서 만들어진 거 아시죠? 그러면은 제가 다이아몬드급이 가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석탄 속에 저를 발견하기 쉽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쪽에 투자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그 기대하는 사람에 투자하고 싶어하고 그 사람이 인재가 필요할 때는 찾아야 되는데 석탄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독특한 경영을 가져가 보자. 했던 게 제 전략이었어요. 이번에 잠깐 좀 뷰티시티도 제가 이제 그 도시텔레콤이라는 회사의 그 계열사와 모든 회사의 탑 임원 52명이 6월달에 한국에 연수를 옵니다. 무슨 연수 오게 되면은 이제 2년에 한 번씩
전 세계 다니면서 그 나라가 어떻게 성장해왔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문화와 풍습과 그들의 전략들을 배우는 것을 하는 거죠. 근데 52명이 8개의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 중에 하나의 그룹이 뭐냐면 한국의 IT 문화를 배우자 했어요. 근데 우연치 않게 거기에 제가 가이드를 해요. 왜 가이드를 했느냐? 제가 사업을 하면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했었는데 거기에 팀장과 이 DT라는 회사의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죠 외주 회사가 서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야 영어 좀 하고 한국말 좀 하고 IT 좀 아는 사람 좀 붙여줄래? 그랬는데 그 입주하는 회사 저밖에 없던 거예요. 그래서 야, 서동희가 있는데 걔한테 부탁해봐라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얼마 줄 건데? 그러니까 2시간 놀아주면 100만 원 주겠다. 그래서 2시간에 100만 원? 네, 저 뭐지? 그 1시간 그 강연보다 싼데? 그래서 200 달렸어, 200. 그러니까 한번 나와보니까 없는 거예요. 감독이. 그래서 저는 200 받고 있어요. 네, 딴 분은 100 받았다는데. 네, 근데 받았는데 거기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그 종로에 있는 e스포츠 요즘 그 게임 문화도 스포츠를 하잖아요. 그래서 e스포츠 문화를 좀 보여주면서 했는데 거기에 합류된 사람이 바로 DTCP 대표였던 거예요. 제가 가이드하던 곳에. 근데 그 사람이 왔을 때 아까 보여줬던 신문 내용이죠. 근데 그것도 하러 온 거예요. 근데 한국 사무소를 오픈해야 되는데 적절자가 아직 찾고 있는 마당에 얘 괜찮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렇죠. 굉장히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가서 DTCP가 뭔지도 몰랐고 그 회사 대표도 원래 몰랐는데 이렇게 하면 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회는 저를 계속 노출하고 있고 저의 브랜드를 알리고 있고 하다 보면은 네트워크에서 오더라. 네. 전 그래서 계속 저의 브랜드를 키우는 많이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창업자, 사업가, 작가, 그죠? 그래서 이런 삶을 해왔고요. 네. 근데 거기서 제가 가장 감명 깊게 생각하고 있는 글은 바로 요 글이에요. You can't connect the dots looking forward. You can only connect them looking backward. 뭐냐면 인생에 우리가 발생하는 이벤트를 하나의 점으로 본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점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점이 다른 점과 연결되는 시점을 봤을 때에 미래를 보고 예측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과거를 봤을 때에 내가 했던 모든 행적들이 어떻게 되는지 볼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계속 변화를 추구하고 제가 그런 점을 찍어야 내가 갈 수 있는 점의 그 점들이 어떻게 연결되지 않을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는 최첨단 IT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쪽에 투자도 해보고 그다음 지금 하는 이제 앞으로 할 일도 그런 업무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잠깐만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요즘 굉장히 화두가 많이 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가장 키워드는 모든 것이 연결이 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의 진화가 모토예요. 예. 다보스 포럼에 처음 등장한 이제 단어이기도 하고요. 3년 전에. 그러면 우리는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1차, 2차, 4차에 떠나서 그냥 산업이 뭔가. 자, 로버트 라이시 버클리 교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좀 진보적인 교수이긴 한데 빌 클린턴 정부의 노동을 지냈고요. 그래서 저희의 수익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런 책들을 쓴 작가이기도 하고요. 자, 이 사람이 이런 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대는 뭘 추구하는가? Today, we're going to try to explain the mystery of why inequality has been widening. Remember, the economy is growing all of this time. The economy continues to grow. Look, here is gross domestic product growth from 1929 to 2011. The economy overall has done extremely well, and productivity keeps on increasing. We are producing more and more and more and more and more value. That's a big, big success story. But here is the problem, here's the puzzle. Because if you look at the average hourly earnings of production workers, the average hourly earning continued to rise until the late 1970s, and then something happened. Flattening wages.
look at the gap. Something happened in the late 1970s. Something happened in the late 1970s. But 네, 여러분들 물가는 오르는데 내 월급 오르지 않는다는 얘기 많이 하시죠? 그렇죠? 네, 그게 사실이에요. 네, 내가 느끼는 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만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그게 사실입니다. 자, 대한민국의 그 통계청에서 뺀 자료입니다. 이게 GDP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소득, 시민의 소득인데요. 자, IMF 때가 이때예요. 그죠? 그때까지만 정해도 사람들은 완전 고용이었어요. 그때 똥차가 안 지나가서 내가 진급이 안 돼. 뭐 이런 말들을 했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사람이 무능력해도 회사가 싸지 않았어요. 고속의 성장이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갚이는 게 중요했거든요. 그리고 회사는 복지를 하면서 뭐 어디 뭐 한화콘도는 뭐 어떻게 직원들 복지를 어디 보내기도 하고 막 정말 대기업만 들어가면 평생을 직장을 부잡을 수 있었다. 그런 때였어요. 그렇죠? 그랬다가 IMF가 뻥 터지죠. 그래서 IMF 얘기를 합니다. IMF는 이제 인터내셔널 모니터리 펀드라고 그 기구잖아요. 그래서 야 니네 이렇게 하면 안 돼. 경쟁력이 없어. 그렇게 해서 경쟁력이 없는 회사를 도태시킵니다. 그래서 빅딜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리고 대우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렇죠? 다 그때 시기가 격선이에요. 그런데 경제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경쟁이 강화가 됐죠. 한국은. 그래서 도태되는 회사가 없어졌지만 기존 회사가 강해졌어요. 기아와 현대가 합치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현대의 전자가 삼성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잘하는 것끼리 나눠가잖아요. 경쟁이 강화되면서 성장합니다. 오히려 국민이 근무 와서 기업들의 빚을 갚아줬죠. 그렇죠? 네, 국민들이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국민들의 월급은 어떻게 되죠? 쫙 떨어져요. 그렇죠? 근데 2008년도 우리가 서프라임 위즈 했을 때 보세요. 그때는 전 세계 경제가 떨어졌기 때문에 잠깐 떨어졌지만 다시 반등해서 올라갑니다. 회복하고. 그런데 우리는 뭐죠? 그때 더 떨어지죠. 그렇죠?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런 거지? 국민 총생산은 계속 증가하지만 여러분 소득은 그대로다. 왜냐하면 기업 소득이라는 것으로 당시 소득 증가는 기업에는 비용에 불과해요. 네. 여러분 소득이 증가하면 안 돼. 왜냐하면 내 보조금이 증가하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낮출 방을 찾는 거예요. 네. 기업들은 여러분의 연봉을 최대한 깎기를 원해요. 네. 그래야 이윤이 높아지니까. 근데 뭘로 그걸 하느냐? 바로 산업혁명을 이루려는 거예요. 보실게요. 산업혁명의 구분을 좀 본다 그러면 이제 1차, 2차, 3차, 4차가 있는데요. 각각 시기가 있고 각각 산업혁명을 디파인하는 것은 어떠한 기술과 어떠한 에너지가 나와서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비용을 절감했느냐예요. 그래서 1차는 증기기관이 나오고 기계혁명에 의해서 그 생산성과 비용 절감을 이루었고요. 2차 때는 전기 에너지를 하면서 이제 모던 산업 영화 보시면은 걔가 막 기계에서 막 꼬여가잖아요. 전기를 가지고 이제 그 공장을 운영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1차 때는 인간의 업무의 효율성을 증가시켰다면 2차 때는 대량 생산을 가져간 거예요. 3차 때 저희가 지금 10대와 20대 현재 살았던 3차 때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그래서 이제 스마트 혁명, 정보화 혁명을 이루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럼 4차는 뭐냐? 2015년 다보스 포럼에서 나왔던 말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이야기가 됐다 해서 쓰긴 한 건데 만물 초지능 혁명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3차까지만 하더라도요 인간이 굉장히 중요한 그 인력이에요. 왜냐면 인간의 센스와 인간의 뇌만이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었고 빅데이터를 의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아니에요. 저도 사업을 하지만 사업하면서 가장 힘든 게 사람을 고용하고 사람을 운영하는 거예요. 왜냐면 특히 이제 여직원 폄하서가 아니라 제가 이제 글로벌을 일하면서 그 HR 부서에서 항상 이것이 여직원을 조심하래요. 왜냐면 말을 할 때 그래서 제가 봤어요. 오늘 예쁘신데요? 이거 하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성적으로 기분 나빴어. 무슨 성희롱이에요. 제가 여기 남직원에게 오늘 멋있는데 얘기하면 남자분들은 그거 건드리지 않아요. 네. 그리고 제가 가서 근데 만났는데
잘 지냈어? 탁 쳤는데 이랬을 때 상대방이 기분이 나빴어. 성희롱이. 제가 잘 지냈어? 툭 치는 남자들은 그것을 내가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HR 부서에서는 여성 직원을 조심해라. 어떤 여성 직원에게 하는 언행에 조심을 해라. 왜냐하면 성희롱에 대한 문제는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어떻게 느꼈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굉장히 호남형이고 잘생겼고 한다 그러면 건드렸을 때 기분이 좋았어. 그럼 성희롱이 아니야. 성희롱이 아니야. 근데 내가 배불 뚝이고 키 작고 뭘 따졌어. 부산 건드렸어. 근데 너무 기분이 안 좋아. 이해하셨어요? 성희롱의 기준은 여성이 어떻게 그 느낌을 받냐에 지금 제가 봤는데 말도 안 했어. 봤는데 너무 시선이 삐딱한 거 아니야? 그러면 성희롱이 됐을 거야. 아니 왜 그렇게 꼬라보세요? 그래서 여성형은 이러고 하니 상식이다. 그 정도로 굉장히 심해요. 그게 제가 뭐냐면 인간하고 대화를 하거나 인간하고 할 때는 이게 업무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많아요. 또 예를 들어서 여기 제 직원인데 전날 술을 먹었어. 힘들어 죽겠어. 너 왜 일 안 해? 따를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회사는 직원을 자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어떤 잘못된 것이 있어야 자를 수 있거든요. 당장 나갈 수 없고 30일에 뭐 이래서 여러 가지 그 노동자에 대한 법적 안전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스트레스 받고 힘들면 쉬어야 되잖아. 아프면 쉬어야 되고, 그죠? 근데 다 유급휴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인간이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고 빅데이터를 하시는 유일한 존재이기 경우에는 그래도 널 써야지가 되지만 인공지능은 아프지도 않아. 감정 노동도 없어. 그리고 24시간 일할 수 있어. 그리고 나보다 빨라. 그러면은 비용적인 측면에서나 혹은 뭐 효율성 면에서나 뭐 기업의 입장에서는 누굴 쓰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비용 절감과 그 다음에 효율성을 위해서 산업혁명을 발전을 합니다. 그러면은 누구가 유태해지냐? 우리의 자리가 유태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지대는 없어진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가치는 생산성과 비용 절감이다. 그래서 속도와 품질과 효율성도 증가하지만 이 비용은 떨어뜨리는 것이 산업혁명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4차 산업혁명에는 어떠한 기술들과 어떠한 에너지원들이 이런 걸 이루어질 거냐는 아직도 질문이에요. 인공지능이냐, 가상현실이냐, 뭐 그게 뭐지, IoT가 사물 인터넷이냐 아직은 몰라요. 하지만 그러한 기술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생산성이 아니라 생산성과 비용 절감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의 여러분들의 나이가 다 천차만별이지만 내 나이 또래에서 뭘 준비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되겠죠. 그렇죠? 20대는 앞으로 인공지능과 경쟁할 세대가 될 거고 40대는 나의 노후까지 버틸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분류의 혁명은 전문 지식의 민주화예요. 민주화는 뭐냐면 아무나 그거를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저희가 자라면서 부모님이 했던 말이 뭐예요? 너 의사 되라, 너 판사 되라, 너 회계사 되라. 그죠? 즉 법률과 그 다음에 그 금융과 그 다음에 의학이 인간이 가장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직업이었어요. 왜냐면 자, 이 세 가지 직장을 좀 공통을 둔다고 그러면은 과거의 데이터를 공부를 해서 현재를 가늠하고 미래를 연구하는 직업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 법을 볼게요. 과거의 판례를 분석해서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태에 대해서 판단을 하죠. 유죄다, 무죄다, 뭐 하겠죠. 그러면서 앞으로 다가올 어떤 이벤트에 대해서는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하겠죠. 금융은 과거에 이렇게 패턴으로 성장했으니 올해 주식시장은 하향세다, 뭐 증가세다, 혹은 여러 가지의 과거 데이터 가지고 현재를 분석해서 어디다 투자하세요라고 하겠죠. 뭐 부동산 세상이 나왔으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나왔으면은 떨어졌으니까 지금은 사지 마세요 하겠죠. 하지만 언제는 될 거니까 사세요 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의학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내가 병명들을 배워서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상태는 무슨 감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약을 쓰세요. 그러면서 미래 발전할 병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못 해결할 병들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서 하겠죠. 바이오 산업. 자, 그래서 그것들은 과거의 데이터를 학습을 하고 현재를 판단해서 예측하는 되겠죠.
근데 그거를 인공지능도 잘해요. 네, 기업도 잘한다고. 100년의 역사를 지닌 미국 로펌 베이커 호스테틀러의 최초의 인공지능 변호사 로스가 입사했습니다. 로스는 IBM사의 슈퍼컴퓨터인 왓슨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왓슨은 지난 2011년 미국의 한 퀴즈쇼에서 우승한 AI이기도 합니다. 로스는 일주일에 80조 권을 연산할 수 있고 책 100만 권 분량의 법률 데이터를 분석한 뒤 의뢰인이 맡긴 법률 분쟁과 가장 관련이 큰 판례를 찾아냅니다. 판례를 근거로 가설을 세운 뒤 승소 확률까지 100만 권 분량의 데이터를 분석하세요. 로스는 미국의 다른 로펌들과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법이 여러분들 그 변호사에게 한번 상담받으면 시간도 얼마 받아요? 한 10만 원씩 받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할 때에 법률 검토 비용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법률팀을 가지고 움직이는 자체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간다고 훨씬 더 저렴한 가격이 있어요. 훨씬 더 빠르게. 그렇죠? 효율성과 생산성. 바둑에 알파고가 있었다면 의료계에는 왓슨이 있습니다. 암치를 특허낸 이 인공지능 로봇은 다음 달 중순부터 국내에서 정식 진료를 시작합니다. 한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공지능 헬스케어 시스템 IBM 왓슨에 환자의 진료 정보를 입력하자 20초 만에 맞춤형 치료법을 추천합니다. 20초 만이야. 의사는 왓슨이 제시한 여러 개의 선택지 중에서 환자의 컨디션 등을 고려해 최적의 치료법을 선택합니다. It gives the patient the ability to see that the doctor has collected all the information about them and all the information about their illness and brought those two things together right there when the patient and the doctor are making a treatment decision. 왓슨은 사람과 같은 사고 구조의 인지 컴퓨팅으로 작동됩니다. 1초에 책 100만 권을 읽는 속도로 1,500만 장의 의료 문건과 학술지를 모두 습득했습니다. 가천대질병원은 IBM과 업무 협약을 통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암 치료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환자분이 예약을 하시면 일단 저희 왓슨 전담 코디네이터를 만나게 되십니다. 네, 인공지능 코디네이터.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주시면 왓슨은 그 정보를 이용해서 환자한테 적절한 치료법을 권하게 됩니다. 기존의 환자가 수술을 받기 전에 네, 그야말로 인공지능을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인공지능이 그 역할을 대신하면서 의사결정 시간도 점점 더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TV 한지입니다. 키워드는 단축이에요. 그죠? 효율성. 그죠? 기존 의사의 학습 능력보다 얘가 훨씬 많은 거죠. 제가 뉴욕 가서 왓슨을 만난 적이 있어요. 한번 직접적으로 그 본사에 가고 제가 회사에 때 인공지능 했었기 때문에.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의 그 예를 드는데 어떤 제가 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내과, 외과, 뭐 신경과 이렇게 알기 위해서 여러 전문의가 붙어요. 그럼 다 비용이겠죠. 한 사람은 겁니다. 근데 왓슨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과 선생은 내과적 관점만 주는 거고 외과는 외과만 주고 신경 주는데 합했을 때 통합했을 자료는 없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석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그거를 왓슨이 하는 거예요. 혼자 다 배웠으니까. 그렇죠?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은 왓슨은 좋아지려 할 뿐이에요. 우리가 그 명의라고 하는 보통 뭐 대학병원에서 잘 나가시는 이렇게 나이 드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분 돌아가시면은 그분의 지식은 어디에 있을까요? 빵으로 가겠죠. 그 밑에 배운 사람이 그 지식을 더 습득해서 잘하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왓슨은 있지 않는다고. 있지 않잖아요. 데이터기 때문에. 누가 지우지 않나요? 그러니까 연구 보존 가능한 데이터로 학습하니까 인간보다 훨씬 더 좋겠죠. 그렇죠? 요즘 그야말로 인공지능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공지능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발전했을까요? 금융권의 인공지능은 단순히 좋은 종목을 추천하는 수준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는 주식 거래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박연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길어 끊을게요 이거는. 왜냐면 자 분명한 사실은 이제 인공지능이 주식 거래를 해요. 단타로.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 수익 5% 나면은 팔아. 그러면은 산다해서 5% 팔고 자기가 계속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가만히 딱 종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의 단타 주식 거래율은 그 인간의 단타로보다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럼 지금까지 월가에서 금융 거래를 하기 위해서 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잘리는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있을 때 내에서 제시했던 금융가가 금융계에 종사를 해라, 법조계에 종사를 해라, 그 다음에 뭐 의료에 종사하라 얘기는
여러분 자신들은 그 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들은 그 인공지능을 싸워야 하는데 싸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페라리를 못하죠. 기술의 발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시적으로. 그건 내가 뭐라고 떠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지식 관련 직무의 종말이 빠르게 오고 있다는 것이 4차 산업이 갖고 있는 키 테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스페셜리스트 세대가 아니라 제너럴리스트 세대예요. 오히려 많은 정보는 산재되어 있고 그 정보를 내가 빨리 찾아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디 이용을 하는가. 근데 그 관점이 하나의 관점이 아니라 여러 개의 관점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어떤 현상을 문화적인 관점, 과학적인 관점, 뭐 윤리적인 관점, 도덕적인 관점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전문성은 다 기계가 없으니까. 그 기계가 너무 빼놓은 데이터들을 우리가 어떻게 융합해서 쓸 수 있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온 거죠. 대신에 관계에 관련 직무가 뜨고 있어요. 그래서 관계라는 것은 인간의 관계든 어떤 네트워크의 관계든 네트워크를 활용한 직무가 뜨거든요. 알리바바, 페이스북, 카카오, 우버 이런 사람들이 바로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예요. 네. 그래서 설명 좀 빠르게 갈 건데 빠릅니다. 잘 따라오세요. 우버 5년 만에 여기까지 50도 됐고요. 저는 가장 큰 택시를 사요. 근데 택시가 없어요. 한 대도. 택시를 사는 택시가 없어. 왜냐하면 사가는 사람들과 필요한 사람을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 그죠? 같이 하는 수익을 공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든 쓸 수 있어요. 한국은 불법이지만 네, 대부분의 나라에 쓸 수 있죠. 제가 이거 깔았다고 그러나. 자, 연결과 공유를 해서 수익을 먹습니다. 페이스북 현재 10월 현재 가치가 508조 원이에요. 저는 가장 큰 미디어 회사예요. 거기 사진도 있죠, 영상도 있죠, 그죠? 그다음에 뭐 글도 있죠. 미디어 봤는데 직접 만든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안 만들어요. 누가 만드냐? 지인들끼리 연결해서 지인들이 만든 컨텐츠 공유하는 거죠. 공유하고 거기에 대한 광고 수익을 넣죠. 그리고 어디든 쓸 수 있어요. 중고 제휴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에어비앤비 2019년 오늘 가치가 38조 원이에요. 전 세계 가장 큰 숙박업체예요. 어느 업체보다 가장 큰 숙박업체예요. 그런데 보유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보유하는 건 하나도 없어. 네, 보통은 힐튼, 뭐 파크 하얏트 내가 막 지어서 그걸 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 근데 어떻게 하느냐? 집을 가진 자와 집이 필요한 자를 연결하고 그들의 니즈를 공유한 다음에 거래수를 없어요. 그래서 대신에 어디를 가든 쓸 수가 있죠. 거기 한다고요. 재밌죠? 관계 직무의 부흥이에요. 알리바바 기업 가치 이거 9년인데 435조 원이에요. 어제 찾았거든요. 2019년 10월 가치가 435조 원이에요. 전세 가장 가치 있는 소매상이에요. 소매상. 그럼 물건을 떼다 파는 거거든요. 근데 물건을 직접 만들지는 않아요. 그리고 재고도 없어. 네. 직접 관리한 재고가 없어. 내가 만들지 않아요. 제품을 가진 자와 그 제품을 원하는 자에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성수의 거래 상황을 공유하고 거기에 따른 광고 수익을 주는 거예요. 얘네는 판매 수주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제가 김장하게 배추를 사요. 배추 사는 뭐가 필요하죠? 양념이 필요하죠. 고춧가루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 마늘 그 저희 집은 사이다 넣기도 하는데 뭐 이렇게 재밌는 거 넣기도 하죠. 네, 젓갈 넣기도 하고 그리고 그거 담을 만한 그것도 요기도 필요하죠. 그런 게 옆에 떠요. AI를 통해서 이 사람이 요거 사는 이유가 이거겠거니 하고 관련을 떠요. 근데 떠줄 때 어떤 사람 쓰느냐를 알리바바가 정해요. 그게 광고 수익입니다. 네. 얘는 거래할 때 수수료 받지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한국의 카카오를 볼게요. 원래 유튜브 쓰려다가 한국 기업도 좀 펀될 것 같아서. 자, 10월 현재 가치가 11.5조 원이에요. 상장하니까. 그리고 가장 애용하는 소셜 플랫폼이죠. 근데 직접 하는 컨텐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카카오 하는 컨텐츠 보셨어요? 그래서 카카오가 만든 컨텐츠는 없어요. 카카오 스토리 다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지인들끼리 연결하고 소식을 공유하고 광고 수익을 얻죠. 이 회사.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이 회사들은 연결이라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연결이라는 시스템을. 그렇죠? 누군가 있는 자와 필요한 자를 연결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돈을 버는 시스템입니다. 플랫폼. 네. 오늘 김범수 회장이 나가서 뭐 팔지 않잖아요. 그리고 김범수 회장이 카카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오랫동안 자기는 통장에 돈이 꽂혀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스템을 활용하고 플랫폼 만든 거라는 얘기예요. 개인의 능력이 아닌 시스템의 힘은
놀라울 정도의 부가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 회사에 증명해냈어요. 그렇죠? 부인할 수 없죠. 그리고 이 회사는요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성장을 합니다. 자, 이게 J커브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시장에 들면서 얼마만큼의 돈을 더 버느냐. 처음에는 회사 시작할 때는 자금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제품 개발에서 마이너스가 있겠죠. 하지만 제품이 런칭돼서 사람들이 좋아하기 시작하면은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팍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의 깊이가 높이에 따라서 급성장이냐, 뭐 저성장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품을 개발할 때는 소비자의 기다리게 수익 얻을 때까지, 그리고 이 분기점을 넘을 때까지는 좀 기다리다가 그 다음 이제 수익으로 이어질 때까지 인고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회사들은 그렇죠? 내가 제품을 만들어서 좌절하면 안 돼요. 저 좌절해서 잘 말아먹었어요. 자, 그래서 연결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플랫폼이 만들어졌을 때의 부의 크기는 가늠할 수 없으면 저는 소중한 얘기예요. 그렇죠? 다 증명해냈잖아요. 기업 가치 막 408조, 500조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21세기의 부를 생산하는 태양입니다. 더 이상 지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한국 경제가 굉장히 위험한 이유는 한국은 지식 기반의 기술 기반의 경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의 한계가 오기 시작하면서 IMF 때와 2008년 때는 한국 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시장에서 위기가 있었으니까. 3, 4년 세대니까. 4차 때는 그런 것이 굉장히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탈출구가 필요한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뭐 여러 가지 육성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굉장히 위기가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남편분들 혹은 남편 자식분들은 이런 지식, 이런 사업을 하는 자체가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훨씬 더 좁은 걸 통과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에서 살아가지만 그들의 경제 수단을 가지고 못하죠. 여러분들이 알리오 만드시겠어요? 카카오 만드시겠어요? 혹은 페이스 만드시겠어요? 지금? 우버 만드시겠어요? 힘들겠죠. 뭐 따라가야지 뭐. 그렇죠? 이게 현실이 그죠.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선택지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이 이야기가? 맞죠? 부인 못하잖아요. 선택된 자들이잖아. 네, 그렇죠? 세상은 불공평해요. 누가 공평하다 그랬어? 선택된 자들만의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나 선택할 수 없어요. 사실상.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아까 제 전략을 말씀드렸죠.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느냐? 자기 브랜드를 키우고 기회를 갖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되려면요, 잘 듣고, 잘 이해하고, 잘 실천해야 돼요. 기회를 잘 듣고, 그 기회를 잘 이해하고, 이해한 것을 잘 실천해야지만이 선택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들이 말하는 성공의 열쇠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앞으로 미래를 사는 수단을 만드는 방법은요, 문제가 뭐지? 내 인생을 살면서 갖고 있는 문제가 뭐지? 문제를 먼저 인식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지 앞으로의 변화에 정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 보여.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난 평범한 사람인데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귀 기울여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답을 드리는 건데, 답을. 답정난. 자, 우리는 살기 위해서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 고정 비용이 있어요. 그죠? 네. 있죠? 네. 고정 비용 있어요. 이런 케이스지. 고정 비용 때문에 이런 케이스인 거죠. 월급님이 요구하셨습니다. 카드 포가요, 연금 포가요, 의료보험 포가요, 교통카드 포가요. 로그를 하는데 돈이 없어. 로그를 하니까. 그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월급은 스쳐지나 내가 아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내 돈은 더 없겠지. 다 고정 비용으로 나간 비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인마다 돈을 쓰는 것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지출은 바로 내 삶을 위하여 쓰는 돈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개인위생 및 시장 빈도수에 따라 그리고 소득의 차이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브랜드를 쓰고 어떤 걸 값을 지불하고. 하지만 내 삶을 위한 지출을 줄 수 있어도 없앨 수는 없다. 그죠? 그건 사실이죠. 자, 그러면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상상해야 된다. 나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반드시 고정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요 컨셉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고정 비용인 것이 존재한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고정 비용이 수익일 수는 없을까요? 고정 비용이 수익되면 어느 좋을까? 내가 쓰는 비용을 이 수익할 수 있다면 어느 좋을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죠? 그럼 방법이 물론 있어요. 정리까지. 맞잖아요. 여러분들 보통 롯데 가면 롯데카드 쓰고 현대 가면 현대카드 쓰고 뭐 어디 가면은 요 멤버십 쓰고 여자들 보면 카드만 쫙 예전에 계속 있구만. 요즘은 다 앱에 들어가서 잠시만요. 0.1%의 적립을 위해서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나의 소비가 어느 정도의 수익할 수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실 이거 절대로 구성할 수 없어요. 여러분 현대카드 폰 모아서 부자일 수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 상품에도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개인의 소면으로는 연결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부가가치를 만드는 플랫폼을 만들 수가 없어요. 현대카드로 플랫폼 만들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간단합니다. 개인 노동 수입은 기하수의 성장을 이루기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나 혼자만 일을 하기 때문에.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어쩌라고. 개인의 고정 비용을 연결하고 소비의 경험을 공유하여 놀라울 정도의 부가치 만드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개인의 소비를 연결하고 소비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뚫림이라 말은 잘한다. 하지만 이거를 가능한 회사를 찾았어요. 그게 바로 아메이입니다. 이 회사는 지금 회사와 너무나 많은 공통점이 있어요. 분석해볼게요. 2018년 총 매출 8조 원 회사예요. 세계는 2018년. 전 세계 매출이 8조 원. 그 다음에 가장 큰 부동의 1위의 직접 판매 회사입니다. 아메이는. 그리고 근데 영업사원이 한 명도 없어요. 보통은 조직에 영업사원 두고 사업을 하잖아요. 마케팅 두고 하지만 한 명도 없어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회원이 비회원을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제품 사용 후기와 사업성을 공유를 하고 그리고 판매 수익은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서 할 수 있어요? 전 세계 100여 개국에 아메이가 나갈 거예요. 비슷한 제품으로. 네. 그죠? 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개인과 회사의 고정 비용을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고정 비용이 수입이 돼요. 시간이 흐르면은 이런 속도도 가능하죠. 왜냐하면 시간이 흐르면 이런 연결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메이라는 회사가 주는 시스템을 따른다. 그리고 고정 비용은 반드시 소비자는 돈이기 때문에 소비 플랫폼이 만들어져서 새로운 부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차는 한 번 사면 언제 바꿔요? 사고 났을 때. 망가졌을 때, 혹은 내가 돈이 많은데 시집났을 때. 그렇죠. 하지만 그 기간이 보통 5년, 뭐 10년, 빠르면 뭐 2, 3년 할 수 있겠지만, 그죠? 오래 걸리죠. 한 번 소비되면 다음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고정 비용은 매달 소비할 수밖에 없는 제품이기도 하죠. 매달 소비할 수 있는 것이 기명입니다. 매출의 성장은 연결해서 그 성장을 의미를 하며, 개인의 고정 비용은 계속 연결되고, 또 소비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내가 이 소비를 연결시켰는데 이분이 또 딴 분 연결하고 딴 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연결을 시키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를 통해 개인의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죠? 이거 처음 오시는 분들 어떻게 정말 그게 가능해요? 개인의 연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지 궁금하시죠? 그러면요 여러분 쓰는 사람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자, 성관이 뭐였죠? 잘 듣고 잘 이해하고 잘 실천해라. 굉장히 간단한 건데 안 해요 사람들. 문제는 안 해. 오늘 그렇게 사는데 내일 바뀔까요? 그건 꿈이지. 내가 오늘 실천 안 했는데 내일 바뀌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잘 듣고 잘 이해하고 잘 실천하셔야 돼요. 네. 후의 비밀입니다. 관계와 취향 데이터를 활용하는 효율적이고 비용 절감하는 사업이 저는 아메이라고 본 거예요. 제가 지금 보아왔던 많은 IT 회사를 분석을 하고 그 회사의 경쟁력이 뭔지를 분석한 결과 아메이는 이것을 한국에서 26년 전에
전 세계 60일 전부터 하고 있다. 예. 그게 부동의를 지키는 굉장히 큰 이유다라는 것을 저는 제가 종사하고 있는 산업을 통해서 기업부터 가서 발견한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그러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평범해. 저기서 저 사람은 뭐 투자도 하고 돈도 많고 뭐 뭐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스펙도 있고 뭐 하지만 그러니까 시간소도 하겠지. 그래요. 당신은 정말 미래에 선도되었습니다. I don't care who you are, what race, what age, what gender. I don't care about any of that stuff. But what I do know is that you have a dream inside of you. And that dream you have kept hidden from the world. You've made excuses for it. You've delayed it. You've listened to people telling you to be realistic. But deep down in your heart, you know that you're not living to your potential. And life is now something you're just getting on with. I want to lay some reality on you real quick. Where is the wealthiest place in the world? Do you know? It's not China, it's not Dubai, it's the graveyard. Because in the graveyard, you will find inventions never invented, businesses never erected, songs never sung, books never written, ideas never nurtured, people never realized. Because they were scared to take a risk. Scared like you. But you want to know something else? You're not in the graveyard yet. And we get one life, right? And every passing moment, we will never get back again. You will never start this video with the same perspective you had when you click play. You will never brush your teeth the same way twice in your life. Ain't no rewind button in no life. I will never get that breath back ever again. See, this present moment is so precious. We have to be here. We have to be in it and make the most of it. We have to live our dreams now because they are possible. 6,000 years ago, man created the wheel. Only 6,000 years ago. First written language was created. That's it. And if I may remind you, the airplane is only a little over 100 years old. There was no internet 50 years ago. No cell phone. So don't sit here and tell me that everything that can be done has been done. When we haven't been here for very long. There are dreams, there are ideas and accomplishments that are waiting to be discovered. That are waiting for you. Helen Keller was once asked, what on earth will be worse than being born blind? She said, it would be so much worse to be born with sight, but no vision. Why can't we have cures for every disease known to man? Why can't we have clean water, food, education for every person on this planet? Why can't we have peace on this planet? Why do we have to die to go to heaven? The earth is already in space. We can have heaven right here, right now. Just a shift in this. Why not? Because somebody said it's impossible, it can't be done. I'll tell you this, there's never been a statue erected for a critic. Everybody tell you how to do it, they never did it. Moral of the story is, do you, be you. And be here now. Your dreams are possible. Stop obsessing over these celebrities, Kim Kardashian. Live your life. Step into your greatness. He said the average person dies at 25, but is buried at 75. You know what that means? Unless you figure it out. Don't let this negative world get to you. Don't let it win. Do not go where the path may lead, but go where there is no path. And leave a trail. 저는 이 영상을 상당히 오래전에 봤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중요한 건 나의 마인드 시프트겠다. 세상이 나한테 넌 뭘 할 수 없을 거야. 넌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건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많은 것들이 그 누군가에서 분장이 됐고 변했습니다. 거기 나의 마인드셋 중 마인드셋. 그리고 오늘 실수하는 거죠. 잘 듣고 잘 이해했으면 행동을 해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난 바빠서, 난 집에 애 봐야 돼서, 남편이 못 나가게 해서, 혹은 엄마가 못하게 해서
세상에 할 일을 못하게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를 벗어날 수 있어야죠. 그렇죠? 그걸 안 하겠다는데. 근데 오늘 소리된 여러분들은 바로 그 옆에서 여러분의 가능성을 믿고 여러분의 꿈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선택한 사람들이 여러분 들어오신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선택을 했어요. 네. 제가 많이 바쁜 일도 있고 제가 할 일도 굉장히 많고 사회에 여러 가지 내 불빛을 하고 있지만 아멘을 꼭 가져가야 되겠다. 네. 저는 이제 이 사업을 그래서 김민기 대표님과 권준현한테 전달받아서 같이 배우고 제 짬짬이 참여하면서 이제 배웠던 지식들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이런 좋은 팀, 그죠? 또 좋은 친구와 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리고 이 사업은 이렇게 21세기의 패러다임을 바꾼 관계의 직무가 연결되는 사업이다. 연결과 공유를 하면서 플랫폼을 키우는 사업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이야기는요, 선택된 자들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그 선택된 자의 자리로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바로 그 자랑이죠. You are the chosen one. 근데 나가시면 You are the chosen one 이러는 거예요. You are the chosen one 나가시면. 네, 그리고 기회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잘 듣고 잘 이해하셨으면 오늘 잘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겠다는 생각을 하며 오늘 잘 마치겠습니다.